여러분 안녕하세요. 폐, 뼈, 간, 림프로 전이된 유방암, 사기암을 잘 데리고 살고 있는 보말 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차 안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차를 제가 잠깐 며칠 동안 쓸 수 있어서 오늘은 차 타고 가까운 산책로 같은 데 가서 좀 걷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은 내가 항암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암 환자와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암 환자의 우울증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말을 막 조리 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건 못 올리겠다 싶어서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최근에 되게 우울감이 좀 심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거였어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도 너무 춥고 항암을 15차까지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약독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데다가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오고 주변에 제가 갈 만한 숲이나 뭐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곳이 있지도 않은 데다가 어디를 갈 수 있는 차도 없거니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거의 집에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있고 막 거의 그랬어요. 집 밖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바깥 공기를 쐬지 못하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통증이고 머리도 막 두통도 심하고 그러면은 뭔가 되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그 통증에다가 체력은 바닥이고 밖에 날씨는 너무 춥고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밥 챙겨 먹기도 너무 힘들고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가 한 일주일 지속이 되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때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 8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해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6학년짜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막 새벽 5시 막 이때까지 라디오를 켜놓고 라디오 듣다가 잠들고 그러고서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막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청소년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사실 뭐 1990년대니까 뭐 되게 뭐 정신과에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멀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게다가 13살, 뭐 14살 이런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냥 그렇게 딱히 뭘 병원에 가야겠다든지 뭐 이런 걸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그런 우울증을 한번 겪어봤었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요즘 최근에 제가 물론 그때만큼의 어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뭔가 너무 사는 게 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자유롭지 못한데 이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장도연 씨 유튜브에서 장도연 씨가 다른 이제 게스트한테 영화 얘기를 하다가 추천하는 영화를 한번 어쩌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영화 이 제목이 룸 넥스트 도어였어요. 근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을 대충 찾아보니까, 암 선고를 받은 이제 시한부 환자가, 나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약을 구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지니고 있으면서, 친구가 곁에 이제 있으면서, 내 방문이 닫히면 내가 이 약을 먹은 걸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서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종종 했었거든요. 뭐 되게 자주는 아니었어도 그냥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는 내 인생인데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내가 내 의지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받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계속 이런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라면 나는 그 시간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니까 암 환자들이라면은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막 엄청 우울감도 심하고 무력감도 너무 심하고 내가 과연 이 암 환자가 되고 나서는 저는 사실 3기 때는 표준치료 끝나고 복직해서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하고 했지만 제 4기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퇴사하고 진짜 그냥 치유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약간 뭐랄까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최소한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나는 되게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사라진 것 같고 사회 활동을 안 하면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성도 떨어지고 경제 활동도 안 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이게 사람이 정서적으로 되게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되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우울감이 짙어지고,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되게 절망적이고, 좀 끝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차, 점차. 되게 그렇게 제가 막 그런 우울의 늪에 빠지면서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정서 자체를 되게 어두운 곳으로 나 스스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늪처럼 나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그렇게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었지만 그게 어느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늪처럼 정말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새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빛을 보고 밝은 곳을 계속 제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내 몸이라도 그쪽으로 돌리고 있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어둡게 가고 있었고 그런 거를 인지했어요. 인지했지만 그냥 너무 그거를 다시 돌아서서 다시 빛으로 갈 만큼의 그 힘조차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기력이 정말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지난주 그 미사에 저희 성당에 전주교구 주교님이 오셨어요. 되게 연세가 많으신 신부님이신데 거의 90이 가까이 되신 80대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 중에는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강론을 하시는데 그 강론 내용 자체가 너무 그분의 삶이 뭔가 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 이런 것들로 매 순간을 다 채우면서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나랑은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성직자의 삶을 사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분을 보는 내내
그분이 미사를 이제 집전하시는 1시간 내내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사실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그동안에 내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이게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교만하게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의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너무 건방졌던 거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너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미사 후로 되게 많이 반성하고 나 이제 스스로 어떻게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끌어올려서 이거를 방향을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희 엄마가 홍콩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가족들이 그냥 뭐 해외여행 가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제가 3기 때 그 AC 항암하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주사 항암하고 그러니까 머리 다 빠지고 정말 바닥을 치는 시기잖아요. 그때 저희 언니가 뭐 어디 태국인가 어디로 자기네들 가족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가족이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을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저러고 있어도 여행을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진짜 배신감에 거의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언니랑.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어쨌든 다시 4기암 환자가 되고 하면서,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른 가족들, 뭐 저랑 같이 갈 때도 있었지만, 뭐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뭐 놀러 가고 자기의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들의 일상에도 여행이 필요할 만큼의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일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배신감은 그 후로도 많은 이제 반복을 통해서 좀 희석됐어요. 그래서 뭐 여행 가는 건 이제 솔직히 막 되게 충격적이지도 않고 그냥 뭐 가나보다 그냥 그 정도까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언니네 가족이랑 저희 엄마랑 저랑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저희 언니네 가족이 저희 엄마가 홍콩을 간 날 자기네 가족여행을 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따로따로였으면 저한테는 크게 데미지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같은 날 그렇게 몇 박 며칠 뭐 3, 4일씩 이렇게 집을 비운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러면은 저 큰 집에 저 혼자 남겨지는 거고, 나는 너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다들 각자 놀러 가는데 그거를 또 같은 날 동시에 꼭 가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그게 저한테 너무 정말 견디던 제 마음에 뭔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서 화를 냈어요. 도대체 그거를 그렇게 꼭 같은 날 가야 되냐. 내가 가족들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살지만, 저희 가족들이 막 저를 잘 챙기고 전담해서 저를 막 돌보고 이럴 만한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저 스스로도 알아요. 제가 되게 좀 까다로운 사람이고, 뭔가 밥을 해 먹고 이런 것도 그냥 제 손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제 마음에 들게 제가 해서 먹는데, 이제 어쨌든 다른 가족들이 해주게 되면 그런, 사실 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제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뭐 고기도
넣고 막 조미료도 쓰고 설탕도 넣고 막 그렇게 뭐 음식을 하고 뭐 제가 입이 너무 아파서 막 매운 걸 전혀 못 먹는데도 막 매운 음식을 하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못 먹겠고 맛이 없고 안 먹히고 막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저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해줘도 안 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뭐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저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챙길 수 있는 밥은 제가 그냥 챙겨 먹거든요. 근데도 이제 어쨌든 이게 정서적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가족들이 하필이면 그때 저를 혼자 남겨두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야속한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막 가족 단톡방도 나와버리고 그냥 다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약간 소리 뭐 제가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른 건 아니지만 그 단톡방에서 다 꼴도 보기 싫다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 단톡방을 나와버렸는데 결국은 다들 갔어요. 다들 가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도 이제 가끔씩 글을 남기거나 스토리를 남기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간단한 글을 올리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글을 남겼어요. 재밌는 건 되게 다양한 댓글과 DM을 받았는데 말도 마세요. 그거는 약과예요. 라면서 가족한테 이제 섭섭했던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정말 이 정도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가족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암 환자들만 알 수 있는, 아파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뭔가 늙고 병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는 손이 아파서 치약 뚜껑을 여는 게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 치약 뚜껑 좀 꽉 닫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정말 저 같아도 전혀 모르죠. 이게 뭐 손이 얼만큼 아프다고 하지만 얼만큼 아픈지 알 수 없고 뭐 치약 뚜껑조차 못 열 정도일까? 라는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막 힘들고 막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나 너무 아프고 사는 게 너무 그지 같고 의미 없고 나 너무 우울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가족들은 더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수영아 괜찮아. 뭐 너는 뭐 괜찮을 거고 우리가 있고 너가 힘들면 늘 방법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금 너무 막 통증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가족들이 다 너무 불안해하는 게 보여요. 아파? 그럼 뭐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더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암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라는 게 사실 저도 다른 분들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알아요. 이게 너무 관심을 갖고 막 내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가족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일상을 못 살고 막 이런 것도 진짜 정말 힘들죠. 막 제가 그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친구분은 가족들이 저랑은 너무 반대로 일상조차 살지 못할 만큼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이제 이 환자만 바라보면서 뭐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다시 이제 환자한테 불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못할 짓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상상해보고 제가 초반에 암 걸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처음에
CT 찍고 그 결과 보고 이런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저랑 저희 언니랑 저희 엄마랑 셋이 들어갔는데 저는 안 울고 저희 엄마랑 언니만 울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었어요. 내 앞에서 울지 마라고 얘기했었어요. 제일 울고 싶은 사람 나라고. 근데 나도 안 울고 있는데 왜 내 앞에서 우냐. 그게 사실 되게 미묘한 건데,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시간 동안 계속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울어. 그러면 되게 진짜 불효녀가 된 것 같고, 되게 뭔가 마음이 더 아파요, 암 환자들은. 내가 아파서 가족들도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환자들의 가족들이야말로 더 좀 강하고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환자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관심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도 그 서운한 포인트들이 막 폭발하듯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가족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거 물론 알아요. 제가 이번 단톡방을 나오고 저희 큰언니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네가 이해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다 듣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무슨 입장 차이 뭐 얘기를 하길래 내 입장 대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는 우리 입장 대봤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와,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대답을 안 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저희 가족들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거 알고 하지만 제가 뭐 수많은 그 댓글들과 DM과 통화와 채팅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냥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뭐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냥 바라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계속 그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왜 몰라?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불쑥불쑥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환자의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우울감은 여전히 있고 하지만 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건 결국은 뭐 실망이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입장 안 돼봤으니까 모르잖아. 내 입장 돼보면 알걸?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도 뭐 이 세상에 누구든 더더군다나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는 지금의 내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막 화가 나면 내 입장 돼보면 알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기대하지 말자. 바라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가족도 내가 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꿋꿋하게 씩씩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지금 젤로다 15차 중반 정도까지 와가지고 손이랑 발이 이제 더 건조해져갖고 니트릴 장갑을 끼고 다녀요. 오늘은 검은 손으로 인사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